안녕하세요. 아동 양육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위험하게 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위험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조마조마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일상이자 즐거움인 놀이가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염놀이, 이염부담놀이, 이염감수놀이라고도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신체적 부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로 아동의 신체 운동을 촉진하고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이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거나 도전하는 등 경계를 탐색하면서 위험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놀이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놀이에는 높은 곳에서 아이가 놀거나 빠른 속도로 막 뛰어가거나 거친 신체 놀이, 위험한 장소에서 노는 것, 위험한 도구로 놀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놀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놀이를 통해 불안전한 상황에서 도전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의 한계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많은 정보와 지식보다는 어떠한 변화가 와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나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교육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조스는 16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농장에서 소떼를 몰면서 농기구를 다루기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자립심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양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잡스가 호기심이 많은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물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이웃집 차고에서 마음껏 전자부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로 잡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위험놀이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용기와 자신감 강화입니다. 위험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등 불확실성에 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문제 해결과 창의력 개발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당황하게 되지만 자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려고 하죠. 만약 아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험은 바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아이가 생각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낸 후에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아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신체적인 능력 향상입니다. 위험한 놀이는 아이들의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타기, 나무 타기, 높은 데 올라가기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 위험한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되고 동작을 조절하면서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높은 공간에서 뛰어내리거나 장애물을 피하면서 민첩성이 향상되는 등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위험을 인식하며 안전한 선택을 하는 등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위험놀이는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 창의력,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위험놀이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부상의 위험입니다. 위험한 놀이는 당연히 부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조심하지 않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는 경우에 아이들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독과 안전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위험한 놀이를 할 때는 적절한 감독과 안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나 어른의 지도와 지원 없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셋째,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위험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인관계의 영향입니다. 위험한 놀이는 아이들 간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승리가 너무 강조될 때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각 아이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 조절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위험한 놀이를 즐기면서 안전과 아이의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5가지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험 평가와 안전 조치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놀이 환경을 평가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라든지 또 감독을 하고 훈련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도와 지원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한 행동 방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점진적인 도전과 성장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어려운 도전에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서 적절한 난이도의 놀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기 관리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놀이는 아이에게 책임감과 자기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에게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경험 공유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또 실패와 성공을 함께 공유하며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이러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험 감수, 놀이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탐색하는 곳이죠.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놀이이고 이 위험 놀이를 통해서 모험과 도전을 합니다. 이러한 탐구 활동은 아이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위험 놀이를 안전하게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키형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